2024학년도 수능 대비 9월 모의고사 현대소설입니다. 양귀자의 원미동 시인. 뭐 그다지 좀 어렵지가 않았죠. 읽기도 크게 어렵지도 않았고 이제 서사 위주로 가는 거죠. 사건 위주로 가는 겁니다. 이게 뭐 그죠? 읽어봅시다. 뭐 그다지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몽달씨는 나이가 27이니까 나보다 20살이나 많다. 나가 이제 지금 뭡니까? 7살이죠. 7살. 우리는 오면 친구다. 믿지 않겠지만 내게는 27짜리 남자친구가 또 있다. 또 하나 있다. 우리 집 옆 형제 슈퍼의 김반장이 바로 또 하나의 내 친구이다. 김반장. 그러니까 이제 몽달씨, 그 다음에 나 7살. 그죠? 김반장, 형제 슈퍼의 김반장. 그죠? 이렇게 친구다. 그는 원미동 23통 5반의 반장이다. 김반장. 이므로 누구보다도 씩씩하고 재미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나는 매일같이 슈퍼 앞에 비치 파라솔 의자에 앉아 그와 함께 낄낄거리는 재미로 하루를 보내다시피 하였는데 요즘은 내가 의자에 앉아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죠? 했는데 요즘은 내가 의자에 앉아 있어도 전처럼 웃기는 소리를 해주거나 쭈쭈바 따위를 건네주는 법이 없이 다소 퉁명스러워졌다. 뭔가 좀 예전엔 잘 친했으나 지금 안 친해졌다. 그 까닭도 나는 환히 알고 있지만 모르는 척하는 수밖에. 우리 집 셋째 딸 선옥이 언니, 셋째 딸 선옥이 언니가 지난달에 서울 이모집으로 훌쩍 떠나버렸기 때문인 것이다. 얘가 이제 서울로 떠났다. 김 반장이 선옥이 언니랑 좋아 지내는 것은 온 동네가 다 아는 일이지만 선옥이 언니 마음이 요새 좀 싱숭생숭하더니 기어있는 이모네가 하는 옷가게를 도와준다고 서울로 가버렸다. 선옥이 언니는 얼굴이 아주 예뻤다. 남들 말대로 개천에서 용이 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지질이 궁상인 우리 집에 두고 보기로는 아까운 편인데 그 지질이 그 지질이 궁상이 지겨워 맨날 뚱 하던 언니다. 이거 언니는 이제 불만이었죠. 지질이 궁상에 대해서. 하여튼 이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좀 친하게 지냈는데 안 친해졌다. 그 이유는 선덕이 언니가 떠났기 때문이다. 그죠? 그러니까 뭐 순서로 따지자면 친하게 지냄, 그다음에 선덕이 언니 떠남, 그다음에 이제 안 친하게 됨 요거잖아요. 그죠? 그 순서입니다. 서사 순으로는 넘어가서 중략. 집으로 가다 말고 문득 형제 슈퍼 쪽으로 돌아보니 음료수 박스들을 차곡차곡 쟁여놓는 일에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몽달 씨가 보였다. 실컷 두들겨 맞고 열흘간이나 누워있던 사람이라 안색이 차마 마주보기 어려울 만큼 헬쑥해졌다. 그러니까 중략 부분에서 몽달 씨가 맞았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맞아갖고 알아 누웠었다라는 거 중력 부분이 있었던 거겠네요. 그러다가 이제 슈퍼에 나와서 일을 하고 있죠. 그런데도 뭐가 좋은지 희죽희죽 웃어가면서 열심히 박스들을 나르고 있는 거야 아닌가.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맞고 막 누워 쉬었다가 다시 왔는데 막 희죽희죽 웃으면서 일을 하고 있다. 그것도 김반장네 가게에서. 이게 사실 이렇습니다. 뒤쪽 내용을 봐야 알겠지만 김반장이 얘가 맞는 거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죠. 그 뒤쪽 얘기가 나옵니다. 어쨌든 스토리를 알면은 이해가 되는데 스토리를 모르면 뒤에 또 맞아 읽어야 되는 거지. 그죠? 그것도 김반장네 가게에서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보아도 몽달씨가 분명했다. 저럴 수가. 놀라는 거죠. 어쨌든 제정신이 아닌 작자임이 틀림없었다. 아무리 정신이 좀 헷갈린 사람이라도 그렇지. 그날 밤 김반장의 행동을 깡그리 잊어버리지 않고서야 저럴 수가 없다는 게 내 생각이었다. 그러니까 김반장이 안 도와줬다는 거라는 겁니다. 그죠? 그 뒤쪽 부분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안 도와줬어요. 그런데도 김반장네 가게에서 뭐 개죽개죽 웃어가면서 일을 도와주고 있다. 그러니까 좀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겠죠. 잊었을까? 그날 밤 머리의 어딘가를 세게 다쳐서 김반장이 자기를 내쫓는 부분까지만 감쪽같이 지워진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쫓아냈구나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전혀 엉뚱한 얘기만도 아니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부분을 맞아가지고 그 기억이 삭제된 게 아닐까. 그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얘가 나 7살짜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전혀 엉뚱한 얘기만도 아니었다. 텔레비전에서 보면 기억상실증인가 뭔가로 자기 아들도 못 알아보는 연속극이 있었다. 그런 쪽의 상상이라면 나를 따라올 만한 아이가 없는 형편이다. 그러니까 내가 상상력이 엄청나게 뛰어나다는 얘기겠죠. 내 머릿속은 기기괴괴한 온갖 상상들로 늘 모래주머니처럼 빽빽했으니까 나는 청소부의 아버지 딸, 그러니까 실제로 아버지가 청소부 모양이죠. 청소부의 아버지 딸이 아니라 사실은 부잣집에 이제 버려진 딸이었다라는 식의 어떤 유치한 상상은 작년도 못 되어 이미 졸업했다. 이 정도까지는 그 정도도 상상력이 뛰어난 건데 그 정도로는 안 된다. 요즘 상상이란 외계인 아버지와 지구인 엄마의 사랑 뭐 그런 쪽에 의젓한 것이야. 그러니까 이 상상력이 엄청나게 나가는 거죠. 너무 나간다. 아무튼 나의 기막힌 상상력으로 인해 몽달씨는 부분적인 기억상실증 환자로 결정되었다. 이거 결정했답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렇다면 이제 확인할 일만 남은 셈이었다. 이제 확인하는 거지. 오래 기다릴 필요도 없었다. 나는 김반장네 가게 일을 거들어주고 난 뒤 피치 파라솔 밑에 의자에 앉아 뭔가를 읽고 있는 몽달씨에게 갔답니다. 확인하려고 가는 거겠죠. 보나마나 주머니 속에 잔뜩 들어있는 종이 조각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알고 있는 거지. 몽달씨가 어떤 걸 읽고 있을 거라는 걸. 멀쩡한 정신도 아닌 주제에 이번엔 기억상실증이란 병까지 얻어놓고도 여태 시 따위나 읽고 있는 몽달씨 꼴이 한심했다. 그 시를 읽고 있는 것 자체가 시를 좀 안 좋게 보고 있는 거죠. 시 따위. 그죠. 이거 또 시예요? 이게 묻는 거지. 대놓고 조금 안 좋다.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네요. 시에 대해서. 그래, 슬픈 시야. 아주 슬픈. 몽달 시는 이제 슬픈 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몽달 씨가 해숙한 얼굴을 쳐들며 행복하게 웃었다. 한 줄 나은 사람이네. 그죠? 얻어터지고 며칠 동안 아파하고 알아눕다가 다시 나와갖고 웃으면서 일하고 있는 상황이 있고. 그 시를 또 슬픈 시를 읽고도 뭐 웃고 막 이러니까 슬픈 시라고 해놓고 웃다니. 그죠? 나는 이마살이 찡그러지며 몽달 씨 옆에 앉았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이제 다 나았어요? 아픈 거 다 나았냐? 응. 시를 읽으면 누워 있었더니 금방 나았지. 금방은 무슨 금방 열흘이나 되었는데. 그죠? 나는 또 한 번 몽달 씨의 형편없는 정신 상태에 실망했다. 실망. 그날 밤에 난 여기에 앉아서 다 봤어요. 뭘? 김반장이 아저씨를 쫓아내는 것. 그죠? 순간 몽달 씨가 정색을 하고 내 얼굴을 쳐다봤다. 예전에 그 풀려있던 눈동자가 아니었다. 까맣고 반짝이는 눈이었다. 제정신인 거지, 그죠? 그러나 잠깐이었다.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않을 작정인지 괜스레 팔뚝에 엉겨 붙은 상처 딱지를 떼내려고 애쓰는 척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좀 마음을 좀 뭔가 본심이 있는 거죠. 그걸 이제 숨기는 거지. 나는 더욱 바짝 다가 앉았다. 그죠? 김반장은 나쁜 사람이야. 그렇죠. 몽달 씨가 팔뚝을 탁 치면서 아니야라고 이제 응수했는데도 아니야라고 딱 얘기하는 거죠. 팔뚝을 탁 치면서 그죠? 아니야라고 응수했는데 나는 계속 다그쳤다. 그렇죠, 맞죠? 막 묻는 거요. 다그친다. 그래도 몽달 씨는 못 들은 척하고 팔뚝만 문지르고 있었다. 바보같이. 그죠? 기억 상실도 아니면서 그죠? 이거 뭐야? 아까 기억 상실이라고 정했다라고 했지만 기억 상실도 아니면서라고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이거 뭐야, 그죠? 난 자꾸만 약이 올라 견딜 수가 없었는데도 몽달 씨는 마냥 딴전만 피우고 있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어린애가 이제 그 좀 이제 부조리한 상황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제 그좀뭐 하는 거 캐 묻는 상황이다. 라는 거. 먼저 풀어봅시다. 28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몽달 씨는 김반장이 자기를 매정하게 대했으나 쫓아냈죠. 김반장이 자기를 쫓아냈으나 김반장네 가게 일을 해주고 있다. 맞죠? 그죠? 맞습니다. 1번 맞고. 김반장 선옥을 좋아했으나 선옥이 서울로 가자 나를 통해 선옥과의 관계를 회복해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삐진 거지. 그치? 가버리는 바람에 얘한테 더 이상 해줄 필요가 없다. 뭐 이렇게 생각했겠죠. 회복하지 않습니다. 관계 회복할 수가 없는 거지. 가버렸는데 어떻게? 3번. 나는 김반장을 좋은 친구라고 생각했으나 맨 처음에 좋은 친구라고 생각했으나
김반장이 빈둥거리며 실없는 행동을 해서 당황해. 김반장은 빈둥빈둥하지 않습니다. 얘는 그냥 뭐 이기적인 너무 똑똑해서 뭐냐 좀 너무 자기 것만 챙겨서 문제인 거지, 그죠? 김반장은 빈둥거리는 거는 이거 누구냐? 꼴 빠진 놈 이거 누구야? 몽달씨죠, 몽달씨. 그죠? 4번 손옥은 자신의 집안 형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죠. 어? 맨날 뚱 했다 그랬잖아요. 뚱. 그죠? 맨날 지어서 맨날 뚱 했다 그랬으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 그죠? 나는 집안 형편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 나는 집안 형편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집안 형편에 대해서 이제 크게 언급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봅시다. 선희 언니는 얼굴이 아주 예뻤다. 남들 말한 날대로 개천에서 용이 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지질 궁상인 우리 집에 두고 보기는 아까운 편. 여기서는 조금 이제 좀 지질이 궁상인 우리 집 이런 거 보니까 지질이 궁상이라는 것 자체가 좀 부정적인 거니까 얘도 부정적으로 본다고 봐야 되는 게 맞겠네요. 그죠? 아무 생각이 없다라는 게 아니구나. 응? 지질이 궁상인 우리 집에 보는 건데. 그죠? 지질이 궁상인 우리 집. 이거 뭐 우리 집이 가난하지만 뭐 괜찮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질이 궁상이다 우리 집이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얘도 부정적이라고 맞고 뭐 뚱 했으니까 언니도 부정적인 게 맞네요. 그죠? 근데 이거 뭐 4번이 틀린 게 있네요. 그죠? 나는 집안 형편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집안 형편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얘도. 그죠? 지질이 궁상이다라고 하니까 5번 나는 몽달씨를 친구라고 여겼으나 몽달씨를 친구라고 여겼다. 몽달씨를 친구라 여겼다. 그렇죠. 몽달씨 친구라 뭐 친구죠. 친구 둘 다 친구다. 27짜리 친구라 여겼으나 몽달씨가 김반장 가게에 다시는 김반장 가게에 다시 나온 것을 보고 몽달씨가 김반장 가게에 다시 나온 것을 보고 그렇게 생각한 후회했다. 뭐 친구가 된 거를 후회했다. 친구라고 생각한 걸 후회했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건 없어요. 친구가 된 걸 후회했다. 이런 거 없습니다. 답은 1번. 29번 넘어갑시다. 29번 A, G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 상대를 못마땅해 하는 발언이다. A가 어딨나? 응. 이구나. 이것도 C예요. 못마땅해 하네. 그죠? C 따위. 그죠? 그 다음에 못마땅해 해서 한심하다. 응? 이것도 C예요. 이렇게 묻는 거니까. 못마땅해 하는 발언 맞지만 C를 고려한다? 이제 다 나왔어요. 이게 물어보니까 상대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거, 그죠? 관심은 있죠. 관심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시 읽고 있고 뭐 이렇게 좀 안 됐기도 하고 뭐 이런 생각이 든 거지, 그죠? 관심은 있는 게 확실하죠.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B와 D 2번 B와 D의 C에 대한 인물의 태도를 고려하면 B와 D에 대한 B와 D에 대한 B와 D의 C에 대한 인물의 태도. 이거는 이제 지금 그 몽달 씨가 시를 뭐 좀 좋아하는 편이죠. 좋아하는 편입니다. 시를 읽으면서 다 나왔다 뭐 이런 거니까. 왜냐면 인물이 시를 통해 이제 위안을 얻었음을 알 수 있다. 그죠? 슬픈 시에 대해서 좋아하고 막 뭐 웃고 막 이런 행복해 하면서 웃고 그다음에 또 시 보니까 또 나왔다 이런 거 하니까 아주 그냥 뭐 위안을 얻었다. 오케이. 3번 ED는 김만장이 아저씨를 쫓아내는 것. D는 ED 시를 읽으면서 금방 누웠더니 금방 나왔다. E는 D를 듣고 실망했다. D를 듣고 실망했죠. 일단 실망했다. D를 듣고 실망했다. 실망하여 상대의 새로운 반응을 기대하며 새로운 반응 바로 딱 얘기하는 거지. 김반장 같이 쫓아내는 나 봤는데요. 딱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좀 반응이 나오겠지라고 물어본 거지. 그러니까 반응이 실제로 나왔죠. 반짝이는 눈이 나왔는데 또 어느새 그게 싹 사라지면서 그냥 또 아유 괜찮아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새로운 발언을 기대하며 한 발언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 F는 E에 대해서 F는 김만장은 나쁜 사람이야. 그렇지요. F는 E에 대해서 이 아저씨를 쫓아내는 거 이에 대해서 이에 대한 상대의 반응이 예상을 빗나갔지만 이에 대한 상대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정색했는데 또 그 정색이 풀려버렸죠.
그런 상황이었다. 그러나 반응을 예상한 것도 예상했다거나 아니면 또 예상이 벗어났다거나 예상이 맞았다거나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예상에 대한 얘기도 없었고, 응? 상대가 보여준 판단을 수용하기 위한 질문이다. 상대가 어떤 판단을 내렸습니까? 판단을 내리지도 않았고 수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죠? 어. 그 몽달의 어떤 그 뭐 판단을 수용하지도 않을 거고 않았고 그다음에 또 판단 자체도 안 보이죠. 그죠? 이거 이제 뭐 자꾸 뭐 모른 척 하니까 이제 딱 물어보는 거죠. 단도직입적으로. 야, 나쁜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딱 하는 거니까 딱 물어보는 거죠. F는 뭐 거기서 비롯된 그런 거죠. 수용하기 위한 질문 그런 아니다 그죠. 수용하기 위한 질문 수용하는 것 자체도 없고 판단도 하지 않았습니다. 5번 G는 F의 주장을 확인하는 질문이다. G는 F를 확인하는 그렇죠. 그죠. 그죠. 묻는 거니까 그죠. 다그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묻는 거니까 주장을 확인하는 질문으로 상대의 태도를 탐탁치 않게 여기는 마음이 반영된 발언이다. 그죠? 상대에 대해서 탐탁치 않게 여기는 거죠. 다그치는 거니까. 답 4번. 30번. 형제수표를 중심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인물의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인물의 행위에 대한 설명.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나아가 매일같이 김반장과 재미있게 낄낄거렸던 행위는 그날이 뭡니까? 그날이라는 게 시커먼 색으로 이제 그날 그날 밤 이 맞던 날 몽다시가 맞던 날 보다 앞선 시간대에 이루어지죠. 맞죠? 그럼 맞지. 이거 낄낄거렸던 행위는 얻어 터지기 전이죠. 로 이루어지며 그날 일을 지켜보기만 한 나의 내가 지켜봤다. 그건 지켜본 거 맞아요. 근데 나의 어떤 부정적 자기 인식입니까? 나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죠. 좀 1호사 꼬막은 뭘 하겠어요, 그죠? 아무것도 못할 텐데 뭘 부정적으로 생각하냐면 그걸 도와주지 않았던 김 반장에 대해서 이제 그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죠? 김 반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아니라 김 반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입니다. 2번 김 반장이 나를 퉁명스럽게 대하는 행위에 대해서 행위는 요즘이 또 어디냐? 요즘이 요겁니다. 여기 요즘 다른 데 요즘이 없어요. 시커먼 글자로 요즘 이 요즘이 뭡니까? 몽달씨가 이렇게 불친절하게 대하는 거, 퉁명스러워진 거. 나를 퉁명스럽게 대하는 행위는 요즘보다 앞선 시간대 아니죠. 동일 시간대죠. 요즘이 지금 퉁명스럽게 하는 시간대잖아요. 그죠? 요즘이 퉁명스럽게 하는 시간대입니다. 앞선 시간대 아니고 나에게 또 반성을 유도한다가 아니 뭐 선옥 의원이 가버리는 걸 내가 어떻게 반성합니까? 틀렸고 3번 몽달씨가 희죽희죽 웃는 행위는 희죽희죽 웃는 거는 뭐였습니까? 그 일하면서 슈퍼에서 일할 때 웃는 거잖아요. 희죽희죽 웃는 행위는 현재 여기서 나에게 속내를 감추는 행위보다 앞선 시간대 속내를 감추는 거는 얘가 이제 희죽희죽 웃으면서 일하다가 이제 일 다 끝내고 쉬는 시간이죠. 쉬는 시간에 속내를 감추는 거니까 그 이전 시간은 맞지. 사건 이전 시간에 맞습니다. 앞선 시간대 맞고 나에게 진심을 드러내고 보여주고 있다. 나에게 진심을 드러내고 보여주지 않죠. 계속 숨기고 있잖아. 그 반짝하면서 이제 정색을 했는데 그때 순간뿐이었고 다시 또 하면서 마음 숨긴다. 그죠? 본심을 얘기하고 있지 않고 있다. 틀렸고 4번 의자에서 뭔가를 읽는 몽달씨의 행위는 여기에서 환기된 그날의 경험보다 의자에서 뭔가를 읽는 거는 언제입니까? 시 꺼내고 쉬면서 읽는 거죠. 시를 읽는다. 행위는 여기에서 환기된 그날의 경험보다 여기는 지금 그 파라솔 그죠? 파라솔 슈퍼 앞에 파라솔 쉬면서 앉아 있는 그때 그 장소 그 장소에서 환기됐다. 그날 이제 떠올려진 거죠. 그날의 경험 맞아 얻어 터지는 거. 그날 경험보다 앞선 시간대에 이루어진다 아니죠. 얻어 터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의자에서 앉는 거잖아요, 그죠? 얻어 터진 게 먼저지. 그죠? 얻어 터지고 슈퍼에서 일하고 슈퍼에서 쉬고 이거잖아요, 그죠? 이루어지며 나가 그날 느꼈을 긴박감과 대비되는 이완된 상황, 그죠? 이완된 상황 맞아요. 지금 편안한 상황이지. 그날 느꼈던 거는 뭡니까? 막 얻어 터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긴박한 거지, 그죠? 이거 뒤쪽 부분 맞고 요 앞에가 틀렸어요. 시간대가 아니라는 거. 5번
여기에서 목격된 그날 김 반장의 행위는 그죠? 쫓아낸 거는 요즘이 뭡니까? 요즘이 김 반장이 나한테 그 별로 안 좋게 되는 거 보다 이후의 시간대다. 그러니까 요즘보다 이후 시간대가 맞죠. 그날 얻어 터진 게. 그러니까 맨 처음 사건을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나랑 친하게 지냈고 그러다가 선욱이 언니 떠나고 그 다음에 나 안 친해짐. 그죠? 그러다가 중략 부분에 이제 그 몽달씨가 얻어 터짐. 그 다음에 그 김반장이 쫓아냄.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좀 며칠 있다가 그 몽달씨가 다시 와서 일함. 나는 그걸 보고 이제 찾아가서 뭐 따짐. 그거잖아요. 그죠? 이런 시간 순서대니까 서사구조죠. 서사구조. 여기서 목격된 그날 김반장 행위는 요즘보다 이후의 시간대죠. 그죠? 확실히 이거 맞고. 요즘은 어, 얻어 터지기 전이니까. 그죠? 얻어 터지기 전에 나한테 퉁명스럽게 하던 때 그때. 그러다가 얻어 터진 거니까. 그죠? 요게 이전 시간이 맞고. 나아가 김반장을 이전과는 다르게 평가하는 원인.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세 가지로 바뀌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조금 친했어요. 아주 친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두 번째는 조금 어, 나한테 좀 불친절하네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얻어 터지는데 안 도와줬다라는 거를 보면서, 야, 이게 나쁜 사람이네. 그죠? 점점 점층적으로 더 나쁜 사람으로, 그죠?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평가하는 원인이 되는 거죠. 맞죠? 답 5번, 3번, 31번. 보기를 바탕으로 기억에서 미움을 이해한 내용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미숙한 어린 아이 서술자라도 합리적 정보를 제공하면 독자는 서술자를 신뢰하게 된다. 그러니까 뭐 어린아이라도 뭐 사실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논리적으로 맞게 설명하면 신뢰하게 된다. 그러나 작가는 때로 합리성이 부족한 어린이의 특성을 강화하여 독자가 서술자를 의심하게 한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짓거리는 때가 있죠. 가끔씩. 이거 보면 뭡니까? 이거 뭐 자기가 막 외계인의 딸이래. 뭐 이런 소리 짓거리는 거니까. 그 의심하게 되는 거지. 의심. 뭐야? 맞는 말이야 이거? 이렇게 되는 거죠. 못 믿는 거지. 신뢰를 못 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어린아이를 서술자를 보는 방식은 그 신뢰를 하거나 얘가 이제 본 걸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또 이상한 소리 짓거리면 의심을 하는 거지. 뭔 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독자는 서술자가 제공하는 정보가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서술자와 다른 각도에서 작품이 전하려는 의미를 탐색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짓거리는 말 말고 실질적으로 사실 팩트가 뭘까 이렇게 보고 생각하는 거죠. 이 경우에도 독자는 서술자가 제공하는 제한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물론 얘 말밖에 못 들어. 얘 말밖에 못 들어. 그죠? 뭐 이거 서술하는 놈이 그 얘밖에 없으니까 얘 말밖에 못 듣는데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서술적 상황과 그 상황을 우리가 판단하는 거지. 작품이 전하려는 의미가 서로 달라져가지고. 그러니까 서술적 상황, 그러니까 얘가 막 짓거리는 소리랑 그 상황과 그다음에 작품이 실질적으로 전하는 의미가 달라져가지고 작품을 더욱 집중해서 읽게 되는 거죠. 맞나?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말하는 말이 맞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서술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 맨 처음에 막 얘기할 땐 신뢰를 한다.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얘기하면 뭘 봤어요. 그죠? 그렇게 하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두 번째 막 이상한 소리를 해. 막 외계인 딸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니까 그때는 의심을 하게 된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다른 각도로 보게 된다. 문제 봅시다. 1번. 기억. 문제적 상황의 원인을 파악하고 기억. 그 까닭도 나는 환히 알고 있지만 모르는 척하는 수밖에. 우리 집 첫째 딸 선옥이 언니가 지난달에 서울 이모집으로 훌쩍 떠나. 그러니까 그 원인이 뭘까라는 걸 얘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김반장이 나한테 조금 서운하게 대하는 태도, 퉁명스럽게 대하는 태도로 된 게, 돌변한 게 왜 그럴까? 나는 알고 있다. 선옥이 언니가 집을 떠났기 때문에, 서울 갔기 때문이다. 이거 뭐 말이 맞는 것 같은데, 그죠? 개연성이 합리적이죠. 합리적 정보. 문제 상황 원인을 파악하고, 원인을 파악한 거죠. 이에 대응하고, 인물의 태도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정보를 제시했죠. 선욱이 언니 가버렸잖아. 독자가 서술자를 신뢰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맞죠? 신뢰하도록.
논리적이니까 2번 니은 인물이 처한 부정적 상황을 보여주고 실컷 두들겨 맞고 열흘 간이나 누워있던 사람이라 그 안색이 차마 마주보기 어려울 만큼 헬쑥해졌다. 부정적인 상황이네요. 얻어터지고 쉬고 있었으니까 인물의 안색과 그 이유에 대해서 그죠? 얻어터졌으니까 여러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독자가 서술자를 신뢰하도록 이건 뭐 논리적이잖아요. 응? 이거 왜 안색이 안 좋은가? 실컷 얻어터지고 열흘간이나 누워 있었으니까 안색이 안 좋지. 논리적이네요. 이거 3번 논리적 연관을 무시하고 추측에 근거하여 인물의 의식 상태를 단정하는 모습. 이것 어쨌든 제정신이 아닌 작자의 힘이 틀림없었다. 아무리 정신이 좀 헷갈린 사람이라도 그렇지 그날 밤에 김반장 행동을 깡그리 잊어버리지 않고서야 저럴 수가 없다는 게 내 생각이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은 잊어버렸구나 이 사람이. 예? 이렇게 본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예? 그 부분만 다 어떻게 잊어? 논리적인 연관을 무시하는 거죠. 논리적이지 않죠. 그 추측에 근거한 거지. 이 사람 잊어버리겠구만. 그죠? 인물의 의식 상태를 단정했죠. 단정해버린 거지. 잊어버린 거야. 독자의 작품에 대해서 더 집중.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짓거리니까 독자가 그죠? 집중해서 읽게 되는 거지. 집중해서 읽게 되는 거. 그래서 서술자 꼬마 그죠? 꼬마를 다른 각도로 그죠? 다른 각도로 생각하게 된다. 맞고 그죠? 3번. 그 이상한 소리 짓거리면 다른 각도로 보게 된다. 의심하기 때문에. 4번 리얼. 인물에 대해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인물의 상태를 스스로 진단하여 그 정보를 제공하는 모습. 인물에 대해서 적극 탐색한다고? 아무리 나의 기막힌 상상력으로 인해 몽달씨는 부분적인 기억상실증 환자로 결정됐다. 아무튼 그죠? 나의 기막힌 상상력으로 인해서 몽달씨는 부분적인 기억상실증 환자로 결정됐다. 그리고 이건 내 마음대로 결정한 겁니다. 뭐 자기가 어떤 정신병원 의사, 정신과 의사라는 게 또 아닌데 지 마음대로 그냥 결정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죠? 인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탐색했지요. 인물의 상태를 스스로 진단해갖고 스스로 진단하고 그 정보를 제공했죠. 정신병 환자인데요. 순간 기억상실증 환자인데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죠? 이때 독자가 서술자를 신뢰하도록 유도합니까? 신뢰가 되나요? 뭐 정신과 의사도 아닌데, 그죠? 말도 안 되는 거지. 틀렸다, 그죠?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거 이제 의심을 하게 되고 다른 각도로 보게 되고 또 집중해서 읽게 되는 거죠. 그죠? 틀렸다. 4번. 5번. 미음 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합당한 이유 없이 인물의 취향을 비난하는 모습. 멀쩡한 정신도 아닌 주제에 이번에 상실증이란 병까지 얻어놓고 또 여태 시 따위나 읽고 있는 몽달씨의 꼴이 안심했다. 그 시 따위 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이것도 시예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보니까 시를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렇죠? 시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죠. 합당한 이유 없이 인물의 취향을 비난하는 모습 통해서 독자가 작품에 더욱 집중하게 되겠지. 왜? 다른 각도로 보게 되니까 이상한 소리 짓거리니까 의심하게 되고 그죠? 의심, 다른 각도, 집중 그죠? 집중하면서 인물 서술자와 다른 각도로 생각을 유도하고 있다. 맞죠? 답 4번.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어렵지 않았고 네 여기까지 보고 다음 영상으로 넘어갑시다.